여러분, 한 프로그래머가 크리스마스 휴가 때 그냥 취미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금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됐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는 물론이고 저 멀리 화성을 탐사하는 로버 있잖아요. 그것도 파이썬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와, 이 한 문장만 딱 들어도 파이썬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그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파이썬의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는 코딩이라는 게 정말 소수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끔찍하게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지점이 나와요. 네덜란드의 한 연구기관 CWI에서 정말 급진적인 생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엔 컴퓨터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반대로 프로그래머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ABC 프로젝트 팀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잠깐만, 만약에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언어를 설계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말이죠. 이 정말 눈부신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무거운 플로피 디스크로 이걸 일일이 배포해야 했거든요. 결국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이때 개발팀의 일원이었던 젊은 귀도반 로섬에게는 이게 정말 큰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바로 그래서 귀도가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 ABC 프로젝트에 그 사람을 위한 언어라는 멋진 철학은 그대로 가져오자. 그리고 실패해서 배운 교훈을 더해서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결심과 시작이 바로 그가 보내던 한가로운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취미로요. 자, 그럼 이 개인적인 취미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로 성장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잡한 과정이죠? 이게 인터넷의 아주 초기 버전인 유즈넷이라는 걸 통해서 파이썬 코드를 한번 받으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기꺼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도 이 멋진 기술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의 열정. 바로 이게 강력한 커뮤니티의 진짜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4년, 창문도 하나 없는 웬 정부 건물에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최초의 파이썬 워크숍이었어요. 정말 작았지만 이 열정 넘치는 모임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는 아주 독특한 운영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이름부터가 재밌습니다.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 줄여서 BDFL. 이게 뭐냐면 창시자인 귀도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건 맞는데 독재자처럼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고 협력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독특한 리더십이 수십 년 동안 파이썬을 이끌어가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는 일종의 선언문 같은 게 있습니다. 팀 피터스라는 초기 기여자가 쓴 짧은 글인데요. 이게 바로 파이썬의 영혼이 됐죠. 아름다운 게 추한 것보다 낫다. 명시적인 게 암시적인 것보다 낫다. 단순한 게 복잡한 것보다 낫다. 바로 이겁니다. 코드를 읽기 쉽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철학이야말로 파이썬을 다른 언어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파이썬도 성장을 거듭하면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커뮤니티 전체를 거의 붕괴시킬 뻔했던 말 그대로 내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죠. 자, 한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파이썬2로 수백만, 수천만 줄의 코드를 짜서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있던 개발자들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코드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걸 왜 싹 다 다시 짜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파이썬의 핵심 개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언어의 근본적인 결함, 특히 전 세계의 다양한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을 지금 뜯어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전 버전이랑 호환이 안 되더라도 이 수술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전환, 이 내전은 무려 10년 이상이나 계속됐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2012년에도 채택률이 겨우 5%예요. 정말 처참할 정도로 더뎠죠. 이 기간 동안 커뮤니티는 파이썬2를 쓰는 사람들과 3을 쓰는 사람들로 완전히 쪼개져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 엄청나게 어려운 전환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였죠. 심지어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고 발표했어요. 보세요. 이 고통스러운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더 이득입니다. 라는 걸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커뮤니티를 거의 박살낼 뻔했던 이 끔찍하게 힘든 전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파이썬은 다음 시대의 기술을 완벽하게 정복할 준비를 마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파이썬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그 특유의 단순함이 아주 강력한 라이브러리 생태계와 만나면서 웹 개발, 유튜브나 드롭박스 같은 곳들을 장악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 분야의 표준 언어가 되고 마침내는 인공지능까지 현대 기술의 거의 모든 영역을 하나씩 차례대로 집어삼킨 겁니다. 특히 요즘 AI 분야에서 파이썬을 모른다는 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파이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지 기술적인 강점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 커뮤니티가 의도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발표하고 새로운 개발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뒀죠. 결국 기술적인 우위라는 것도 이런 인간적인 강점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공의 정점에서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정말 사소해 보이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코드에서 변수를 할당하면서 동시에 조건을 검사하게 해주는 이름도 이상한 바다코끼리 연산자라는 문법을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온라인상의 싸움이 너무 격해지니까 결국 여기에 지쳐버린 창시자 귀도반 로썸이 나 이제 BDF에 안 하겠다 하고 사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그의 자비로운 독재 체제에서 5명의 운영위원회가 이끄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또 한 번 진화해야만 했죠. 결국 파이썬의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건 뭘까요? 이건 단순히 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코드를 함께 만들고 나누고 또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지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언어가 좋아서 왔지만 커뮤니티가 좋아서 남았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파이썬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이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로 단순함과 커뮤니티라는 힘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다음엔 또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의 성공이 단지 코드의 우아함이 아니라 그걸 둘러싼 커뮤니티의 포용성과 개방성에 달려있다는 이 원칙.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술의 세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